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자, 2월도 벌써 중순이 지났고 하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이 당선인 꼬리표를 떼기 전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서 대통령 꼬리표를 떼기까지는 앞으로 5년이 남았습니다. 서영석 대표님.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바쁜 일정이 있으셨다고요? 요즘 그 서 대표님을 요즘 찾는 곳이 많습니다. 예. 오늘은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예, 동작경찰서를 갔다 왔습니다. 동작경찰서? 네. 예, 국정원가 새누리당이 고소고발한 사건이 이제 남부지검으로 고소고발을 했어요. 예. 조사받으러 안 나가면요. 예. 체포영장 발부합니다. 예, 바로 그 경험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무슨 사건이었죠? 부디 족가세요 사건. 예. 노원경찰서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선거 출마하느라고 노원구 공릉동으로 이제 조소지를 옮긴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 노원경찰서에서 나와라. 안 나간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게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사건이. 검찰에서 나와라. 난 안 나간다. 그랬습니다. 나가든 안 나가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뭐 자기의 어떤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뭐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또 조사받다가 싫으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조사받다가 뭐 말하기 싫어요. 그럼 말 안 하면 됩니다. 이거는 국민의 자유입니다. 예. 그랬더니 체포영장 길거리에서 지명 통보를 당했습니다. 맞아. 기억납니다. 예, 이 지명 통보란 게 뭐냐면은 길 가다가 차 넘버 조회를 통해서 그 사람 차면은 그 사람이 그 안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차를 세워놓고 당신 맞냐? 맞다면은 잠시 우리하고 같이 파출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파출소 가가지고 당신 나가라.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라. 이렇게 통보를 받는 게 지명 통보인데 일종의 체포죠, 이것도. 그렇죠. 예, 법률용어로 체포는 아니지만 어쨌든 가는 사람 길 막고 이렇게 붙잡아 갔으니 이것도 일종의 체포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파출소장인가 하는 사람이 몇 월 며칠까지 경찰서에 출석하겠습니다. 라고 돼 있는 문건에 사인하라는 거예요. 나 안 나갈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사인하라고. 안 나갈 건데 이걸 내가 왜 사인하냐고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사인해놓고 안 나가면 될 거 아니냐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거 거짓말하는 셈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서 내가 결국 사인을 안 했죠. 날인거부로 처리가 됐는데. 날인거부. 그 뒤로도 그 사건이 그래서 이제 서울 북부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넘어가서 수원지검에서 나와라. 안 나간다 해가지고 결국 이제 재판으로 넘어갔죠. 예, 그게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서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하든가.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있는 자료만 가지고 기소할 것이냐 불기소할 것이냐 결정을 해서 기소를 합니다. 기소라 하면 이제 이 사람을 재판에 넘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때 가서 재판에서 다투어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서 대표님 워낙에 이제 우리 치안 행정에 늘 협조하시는 분이라서 항상 나가가지고 충실하게 조사를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드려가지고 서 대표님한테 막 따졌어요. 묵비권 행사하라고 제가 압박을 했습니다. 묵비권, 여러분 권리입니다. 묵비권은 내가 말하기 싫어서 말 안 하는 것도 일종의 권리인데요. 검찰 조사 받을 때 웬만하면 여러분 묵비권 행사하십시오. 검사를 엿먹여도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엿먹여도 됩니다. 엿먹여도 돼요. 검사는 그렇게 엿먹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괜히 거기서 말 잘못하면 말이죠. 벌금 낼 걸 징역 살기도 하고 무죄일 걸 벌금 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특히 서 대표님이나 저같이 이렇게 검찰이나 경찰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타격의 대상인 사람들은 절대로 그 자리에 나가서 뭔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내가 뭔 잘못이 있느냐, 내가 검찰에 가서 나의 모든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해가지고 검찰에 출석해서 모든 걸 다 얘기했다가 감옥 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정봉주 의원이라고. 예. 예, 여러분, 절대로 검찰 가셔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묵비권 행사하셔도 됩니다. 재판정에서 CCTV를 가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3건 조사받으려고 했었는데, 3건 만약에 충실히 조사받으셨으면은. 날 샜죠. 날 샜죠? 네. 시간 걸렸어요. 6시간 걸렸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6시간이 걸렸어요? 이제,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예. 질문은 다 합니다. 질문을 하고, 이제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질문을 다 하고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뭐, 그 조사하는 경찰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네. 그쪽에서도 검찰에서 이첩돼 와서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안 나타났으면 모르지만은 나타났으니까 네. 질문은 다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질문 다 하고 네. 다 진술을 거부합니다. 진술을 거부합니다. 나중에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더 할 말이 없습니까? 네. 진술을 거부합니다. 네. 더 할 말이 없습니까에는 그냥 없습니다라고 하세요. 네. 그래서 그래 없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한 건당 한 3시간 정도 하다 보니까 네. 6시간 걸렸죠. 예. 저 같으면 쓰러집니다. 예. 하여간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이 위기의 시대 검찰과 경찰이 진실에 별 관심이 없는 시대에는 나가서 충실히 조사받았다가 본인만 손해봅니다. 여러분 묵비권을 권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십시오. 묵비권이 우리의 권리입니다. 이게 이제 김용민 교수의 얘기를 얼핏 들으면은 좀 우습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사실 진실입니다. 왜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예.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그러한 자기의 진술이 네. 자기를 변명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고 그러한 진술 때문에 오히려 덤터기를 쓰는 그렇죠.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진짜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서 변호사가 예. 바로 옆에 앉아있지 않는다면은 예. 특히 이런 좀 정치적인 사건들은 물론 이제 다른 사건은 좀 경우가 다르죠.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네. 경찰도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꾼들이니까 협조할 건 해야죠. 그러나 이런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을 잘못해가지고 네.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도 좀 제도권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가서 진술을 한다 이런 이제 생각이었는데 우리 김 교수의 얘기를 듣고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의 처지를 잘 모르세요. 우리 서 대표님이 아직도 본인이 제도권에 있는 인물로 알고 있는데 타격의 대상입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타격의 대상이에요. 왜 착각을 하고 있어? 우리 서 대표님이. 이 명민한 분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죠. 예. 답답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 네. 이 삼성 엑스파일 사건으로 결국에는 이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삼성 엑스파일 사건을 세상에 알리는 사람이 한 3사람 됩니다. 네. 바로 노회찬 대표도 있고 네. MBC 이상호 기자 네. 그리고 월간조선의 김현광 편집장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모두 다 이 사람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엑스파일 속에서 불법 자금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난 그 인물들은 어떻게 됐을까? 당장 떡값을 받은 것으로 의심됐던 검사들은 어떻게 됐느냐?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수사를 한 검사가 누구냐?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장관 후보자인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거 신문에도 크게 났다 보니까 네. 오늘 한겨레신문 톱 기사가 바로 그거죠. 네. 삼성 엑스파일을 고발한 사람은 의원직 상실. 네. 그거를 어떻게 한 거죠? 그 검사가? 이런 식으로 처리한 거예요. 네. 처리한 검사는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그래가지고 오늘 한겨레신문 톱으로 났죠. 야, 우리 황교안 형님이 아주 재밌는 분이더라고요. 네. 특히 지난해 7월에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네.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인데, 네. 90년대 초반에 창훈대 교회라고 있습니다. 수원에. 네. 한명수 목사. 나름 또 존경받는 분이기도 했지만은 또 말년에 좀, 논란이 되는 사건이 좀 있어서, 굳이는 좀 명쾌하지 못했고, 결국엔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네. 이분이 그렇게 좀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많이 했던 분이긴 한데, 네. 논란이 되는 발언을 하나 했었어요. 네. 뭐냐면은, 2000년대 초반에 창훈대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인데, 90년대 초반에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인데, 2000년대 초반에 창훈대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인데, 2000년대 초반에
목사에게 세금을 거두면 안 된다. 네. 왜냐? 그렇게 되면 이중과세다. 아, 맞아. 이미 헌금한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헌금을 하는데 그게 예. 또 세금을 거두면 이중과세가 된다. 그렇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죠. 그러면은 모든 네. 헌금이나 네. 기부금 예를 들어서 뭐 후원금 이런 것들은 다 세금 거두면 안 되죠. 그렇죠. 다 세금 내고 한 거지. 네. 법인이 그 세전 소득을 쓰는 거 이외에는 다 세금 내고 하는 행위지. 세금 안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 주장을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도 복창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건 이중과세일 수가 있다. 아니, 이 양반, 이게 교회 전도사신가? 왜 교회 전도사 같은 얘기를 하시나 봤더니, 교회 전도사였어, 또. 아, 그래요? 훌륭하신 분이네. 예. 아니, 종교인들이 또 종교인 나름 또 하시는 일들도 있고, 또 귀한 일도 많이 하시는데. 아니, 근데, 이제, 목사의 그 급여에 세금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이유로 내는 근거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입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헌금이니까 이중과세다. 그런 주장을 한 목사가 있었죠, 그죠? 그분이 한명수 목사예요. 한 목사님. 예. 이제 그거를 뭐 목사들이 그렇게 자기 방어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야. 그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다. 랄 수 있겠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정말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법이식에. 예. 지금 또 청문회에 나와야 될 후보자들 중에서 문제 많은 분들이 꽤 되죠. 예, 그렇습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비리 전력이 있건 없건 간에 하여간 무기 중개 업체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점.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 땅 투기라든지 편법 정역 이런 사실들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김병관 장관 후보자는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기중개상은 이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가 이 군수 관련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와가지고 외국 무기를 중개하는 회사의 비상근 고문으로 2년간 재직하면서 세금을 떼고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무기중개상과 관련해서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면요. 비상근직이라고 하면 주로 로비스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김병관 후보자의 변명. 자기는 그만두고 나서 2년 지나고 나서 그 자문을 맡았다. 아마 그 공무원 무슨 윤리규정상 2년 동안은 못하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괜찮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외국 무기를 도입하는데 자문을 해주고 자문료를 받아 챙겼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일입니다만은 이 최소한 국방장관 후보자로서는 아주 중대한 하자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또 거기에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감사원에서 또 뭔가 지적을 했다 그런 보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정복 그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도 문제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죠. 바뀌는 모양인데. 그것도 이제 정부 조직법이 아직 통과가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는 뭐 행정안전부죠 아직까지는. 근데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로 된 유정복 의원의 경우에는 그 형인 사람이 이 수의계약으로 수십억짜리 공사를 따낸 또 전력이 적발돼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뭐 박근혜 당선인이 화를 낸 것도 이런 이해는 가요.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좀 쓸만하다 싶어가지고 하려다 보면은 사람들이 쓸만하다 보니까 그 일에만 쓸만한 게 아니고 이 재테크에도 다 쓸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할 건 다 한다고. 그게 뭐 땅투기라든지 이번에 나타난 것도 보면요. 대부분 이게 투기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른바 가진 자들의 그 보편적인 행동 양태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 쓰려면은 그러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빼야죠. 그렇죠. 돈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부패한 건 아닙니다. 부패하지 않은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예. 뭐 이념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념을 구현해 줄 수 있는 인재를 골라내는 것. 그게 대통령의 임무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렇게 도덕성에 하자가 없는 사람들을 찾아보면은 네. 그렇다면은 박근혜 이념에 충실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휴대폰에다가 박정희 사진이나 달고 다니는 사람이나 결국에는 찾아야 될 텐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뒤가 다 구리고 말이죠. 예. 이게 이제 이명박 씨 조각할 때도 네. 사실 그랬거든요. 네. 나름대로 이제 자기 편에서는 야, 이 사람들 인재다. 뭐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으니까 장관 후보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파보면은 위장전이 땅 투기 이런 거는 아주 기본으로 다 갖고 있는 참 우리도 진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런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 가진 자들의 비윤리성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참 좋은 계기였는데 예. 실패했죠. 실패. 예. 자, 지금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말이죠. 네. 정말 기가 막힌 뉴스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2006년 지방선거 기억하시죠? 네. 강금실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세훈한테 졌죠. 크게 졌죠.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광역 단체장 중에 열린우리당이 당선된 곳은 전라북도지사 김완주 지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린우리당이 전국 정당을 표방했는데 끝내는 전북 정당으로 추락하는 네. 그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가 막힌 사건의 어떤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됐다면은 바로 박근혜 테러 사건. 네. 박근혜 그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신촌인가요? 네. 거기서 이제 연설하다가 누군가로부터 커트칼로 네. 테러를 당했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치 테러는 두 번 다시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박근혜 후보가 마취에서 깨어나서 처음으로 한 말이 대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대전은요. 예. 이런 질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 이제 대전에서 박성효 한나라당 후보와 여몽철 열린우리당 후보 사이에 이제 각축전이 벌어졌었는데 치열한 접전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표의 대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발언으로 결국에는 박성효 당선의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됐고 결국 또 박근혜 대표가 확실한 이 한나라당의 주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또 나중에는 또 한나라당의 최고의 구원투수로 또 꼽히게 됐던 그런 결정적인 그런 요인이 됐던 사건 아닙니까? 네. 그런데 대전은요 이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이제 전한 사람이 바로 당시에 유정복 비서실장인데 네. 예, 뻥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했던 말은 뭐냐면은 당시 그 집도했던 의사에게 제 속사를 보신 첫 번째 남자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디난 문화일보에 나온 내용인데 문화일보 그 기자가 낸 책에 그 실린 내용입니다. 뭐 책 제목 얘기하면 혹시 사보실 분들이 있을까봐 말은 안 하는데. 예. 당신이 내 속사를 본 첫 남자시군요. 예. 이게 박근혜 대표가 실제로 그 마취에서 깨어나자마자 했던 말이다. 대전은요 그런 말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유정복 씨가 이제 뻥쳤네요. 예, 그렇죠. 아유, 머리 돌아가네. 그래서 이번에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까지 되신 모양이구만. 정말 안전한 분입니다. 참. 또 형님이 또 무슨 불법 수의계약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고 또 그 회사와 또 유관한 또 자리에 있었던 분이 또 유정복 후보자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은 다 이런 사람들만 있는 모양입니다. 여하간 참 이거 보면서 전 참 씁쓸했던 게 뭐냐면 하나의 해프닝으로 넘어가기 힘든 게 이걸 갖고 얼마나 언론들이 이걸 신화화했습니까? 박근혜의 어떤 강철 리더십, 야당을 살린 잔다르크적 속성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딱 알고 봤더니 허풍이야. 이게 제대로 된 사실인지 이걸 갖고 좀 규명했어야 하는 건데 당시에 박근혜에 관해서는 뭐 하여튼 발표하는 족족 다 사실이고 진실이고 정의로 인식했던 이런 언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가 그 참 어마어마한 그런 저질 실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됐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국민 TV도 그런 언론 질서에 이제 반기를 드는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받는 건데요. 예. 그만큼 앞으로 길이 험난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시계기에서 만약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예. 정말로 예. 대전은요 예. 라고 했는지를 취재를 해서 예. 밝히는 예. 그런 언론이 된다면 얼마나 눈밖에 나겠습니까? 예. 앞으로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약간 언론이 진실의 무게에 대해서 정말 무한한 책임감과 또 그 가치를 인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거짓된 진실을 하나 신화로 만드는 게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 주류 언론들의 예. 전매특허이자 단골 수법이었는데요. 예. 거기에 반기를 드는 방송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신문은 이제 한겨레신문이라든지 경향신문이 예. 있는데 예. 사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예. 그 첫 해였죠. 예. 촛불 시위가 일어나고 예. 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방송이 그야말로 정권의 신여에서 벗어나서 예. 독립 언론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예.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올바른 보도를 할 수가 있었고 그것들이 결국은 그 쇠고기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그 무지막지한 접근 태도 좀 양보 좀 하면 어때? 30개월 예. 넘으면 어때? 예. 라는 식의 발언들이 예. 결국은 MBC PD 수첩의 보도로 인해서 예. 촉발이 되고 그게 말하자면 이명박으로 하여금 그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반성했다라고 거짓말이라도 하게 했던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예. 네. 올바른 방송이 매우 중요한 거죠. 예. 신문만으로는 힘듭니다. 예. 그래서 국민TV가 출범하는 것도 그런 이제 빈 올바른 방송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데 책임도 중차대 하고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잘 만들면 잘 만들수록 예. 정권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압박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요. 예. 우리가 협동조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예. 그런 정권의 전망의적인 압박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 사실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예.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지금 현재 그 발기인 그 설립 동의자죠. 예. 를 모으고 있는데 첫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다림은 늦습니다. 예. 제가 400명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데 400명은 금방 찹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수일 내로 금방 이게 다 이제 채워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발기인으로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은 초석을 다진 분으로서 그렇죠. 그 이름을 올리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중요한 기관이나 혹은 기업이나 세울 때 그 설립 주체가 누구냐를 많이 따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설립 주체의 이름은 두고두고 역사에 길이 남을 거고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일개인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는 그 밝긴 두고두고 역사의 이름을 그렇죠. 남길 수 있습니다. 물론 특권은 전혀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N분의 1이기 때문에 혹은 의결권에 있어서 보다 많은 지분을 자기가 갖는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없죠. 그러나 국민TV는 앞으로 크게 될 방송이고 예. 그 방송의 첫 설립 동의자로 예. 자기 자신의 이름을 올린다. 예. 이것은 너무 성급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문의 영광이 될 겁니다. 예. 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 절망적인 언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한 언론을 만드시는데 초석을 다지신 분이다. 두고두고 그 이름을 남길 수 있다는 점. 사람이 남는 게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죽어서 뭐가 남습니까? 예. 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예. 네. 그 얘기는 또 이따가 또 상세히 좀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지역위원장들이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당의 개혁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갯버스 안정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기득권 좀 버리세요. 특권 버리세요. 이 두 가지를 못하면
손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백악이 묻어있는 사태입니다. 둘째는 교만입니다. 단일화되면 무조건 승리한다는 무사안을 오만, 독선이 꼭 이길 수밖에 없었던 선거에서 지게 만든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동영 상임고문은 좌냐 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총선과 대선에서 좌로 갔느냐 우로 갔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아래로 가지 못했습니다. 한상진 대선평가위원장은 중대한 과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죽어빠진 정말 이것은 볼품없는 아무런 매력이 없는 안온의 상태에 빠진 그런 조직이 될 것입니다. 모바일 투표의 존폐의 여부를 놓고 비주류 측은 기술적 조작과 동원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엄청난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걸 막을 방법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친노 진영을 비롯한 주류 측은 문제점을 보완하면 되지. 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문제된 건 좀 있지만 그것은 조각사루입니다. 그 자체를 없애져가는 것은 국민 참여를 막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대표님, 그 민주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민주당은 참, 뭐랄까요, 지금 여당이 죽을 쓰면은 반사 이익을 좀 받고, 그래야 옳은데, 예. 더 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명박 정권 때 반사 이익을 보긴 봤죠. 뭐, 6.2 지방선거 당시에 덕을 보긴 했는데, 예. 안타깝습니다. 요즘에. 이게, 원래 보통은 이렇게 돼요. 네.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네. 48%는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네. 여하튼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출범을 하면은 처음에는 예. 이 기대 수준이 확 올라갑니다. 어떤 예. 대통령이더라도 이명박도 심지어는 올라갔어요. 예. 그래서 취임하고 나서 2달도 채 안 되는 사이에 벌어지는 것이 올 4월 재보선입니다. 예.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보면은 예. 여당이 압승을 해야 예. 이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박근혜 당선인의 인기를 보면은 예. 벌써 예.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예. 뭔가 좀 배반하는 예. 그런 기대에 배반하는 예.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4월 재보선이 대단히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예. 민주당이 어느 정도만 해주면은 이 기회를 탁 채서 뭔가 야당의 힘을 보여주고 예. 견제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예. 그런 계기를 맞이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분위기는 국민들이 다 만들어줬는데 예. 그 정작 과실을 따야 될 선수가 함영미달인 것 같아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 하여튼 구조적인 문제는 좀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고 4월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이 서울 노원병 그리고 부산 영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울 노원병은 바로 노회찬 의원 지역구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얘기했던, 바로 제 옆 지역관이었습니까? 또 노회찬 또 의원 같은 경우 저희가 노원 갑을병 이 세 개 지역이 공동선대위를 구성해 가지고 함께 이제 활동하기도 했는데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이 다른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구조 악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그것도 이제 29대도 아니고 17대 국회 때 했었던 행동을 갖고 이제 와서 이제 판결하는 것 자체도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참 너무나 이제 그 국민 정서하고 많이 다른 측면이 있고 또 노원병에서 얼마나 정말 대단하게 밀어줬거든요. 네. 엄청난 그 표차로 당선을 시켜준 노원병 지역구. 최다표차 비슷하게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이 책임을 물어서 의원직을 빼앗았다. 정봉주 전 의원을 깜빵에 집어넣은 것 같은 폭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사법적 폭거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인데, 자 일단은 너무나 화가 났던 건 뭐냐면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정말 정치를 좀 그만했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그 사람만이 술 먹으면요 길거리에서 오줌 싸는 정치인입니다. 봉근이 형이 얘기해줬어요. 그 새끼 말이야. 술만 먹으면은 길거리에서 오줌 싸는 새끼야.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노회찬 판결 나기도 전에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노원병 곧 선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시지요. 이러고 쑤시고 다녔다는 거예요. 설마. 야, 그 술 먹고 오줌 싸는 그 인간 말이죠. 예. 그 사람은 왜 노원병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여하간, 노회찬, 의원의 불행을, 이 기회로 여기고 있는. 뭐 정치야 원래 비정한 거니까. 예. 이제 뭐 그런 행동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까면은 그 인간 정말 아주 굉장히 좀 그래도 당혹스러울 겁니다. 예.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 상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진짜 명백한 사법적인 폭거라는 게 누가 봐도 아니 새누리당에서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 그렇지도 않은 그런 입장. 노회찬을 마땅히 두둔하고 또 이런 사법적 폭거로부터 막아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참. 그런 사람이 말이야. 여기 자리가 빕니다. 출마하시죠. 이러고 쑤시고 다녔다는 거야. 그러니 술 먹고 오줌 싸지. 길거리에다가. 여하튼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두 가지 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안타깝고 노회찬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도 안타까운데 여하튼 현재는 두 군데고 3심을 기다리고 있는 데가 한 3군데 있어요. 그게 김영태도 들어갑니다. 아, 김영태? 처제? 그게 김영태뿐만이 아니고 하여튼 3명 정도 더 있어요. 근데 이게 2심에서도 이제 유죄가 났는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은 5군데가 되고. 그 지역구는 이상덕 지역구 아니었어요? 포항. 그렇죠. 여하튼 그 말고도 2개 더 있어요. 그래서 총 5개가 되느냐 아니면 2개를 끝나느냐. 물론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죄가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4월 전에 안 되면은 10월 재보선으로 넘어가긴 해요. 여하튼 이제 현재로서는 영도하고 노원병인데 이 야권에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사실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수가 적지는 않습니다. 과반이 못됐다 뿐이지 지난 국회 때 78명인가 보다는 훨씬 더 많은 120명 가까운 그런 국회의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 숫자가 많아졌다고 해서 파워가 더 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이 빨리 내부를 수습하고 전략을 세워서 이번 영도와 노원병의 재보선 전략을 세워서 빨리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노원병은 야권 연대로 나가고 그다음에 부산 영도는 안철수 연대로 나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 안철수 후보가 부산 영도에 나오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또 부산 출신이고 하니까. 이제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도 대선 국면에서 이미 돌아갈 다리를 불태웠다라고 정치에 당선되든 안 되든 전념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피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그때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다면 이제는 뭔가 액션을 취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재보선을 안철수 전 후보의 경우에는 뭔가 정치적으로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의 이른바 간부기식 정치라는 얘기가 지금도 언론 지상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런 거 버려야 됩니다. 빨리 결단을 내려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출마시킨다 그러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와봐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산 영도에 안철수 전 후보가 직접 출마하면 분명히 당선됩니다. 그렇죠. 또 김영호가 나와도 김영호 맞죠? 김형호. 김무성이가 나온다고 그랬나? 김무성. 김무성이 나온다고 그랬죠? 김무성이 나와도 안철수 전 후보가 중량감이 다르지. 무조건 당선됩니다. 이 사람은 이 국민의 어떤 그런 지지를 받았고 또 어떤 현상의 주역이었던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이 김무성 따위가 김무성이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죠. 정치부 기자를 굉장히 오래 하신 현직 기자입니다. 그분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새누리당 안에서 차기 주자로 김무성이 거론된다고 합니다.
아, 사람이 없나 봐. 사람이 없나 봐. 예. 아니, 뭐, 이제, 어차피, 이제, 경북이 먹었으니까, 예. 대구 경북이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부산 경남으로 가야 된다. 예. 뭐, 그런, 이제, 뭔가 있겠죠. 지역 안배 차원에서. 예. 얘들은, 대통령도 깃발만 들면은 다 이긴다고, 깃발만 꽂으면 다 이긴다고 생각하나 봐요. 아, 이겼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깃발을 꽂아도 되니, 이게 참. 여하튼, 이제, 안철수 전 후보를 파트너로 생각하는 정당이 민주당이라면 예. 부산 영도는 빨리 안철수 후보를 출마시키도록 하고 예. 그 노원병은 노회찬 의원이 당선된 곳 아닙니까? 예. 이게 진보 진영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보 정당에게 빨리 후보를 내서 출마를 시켜라. 예. 이렇게 해서 야권의 마탱다운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예. 아우 잘 됐어. 부산에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노원병이라도 우리가 먹어야지 하면서 지금 아까 오줌 싸는 사람 얘기를 한 게 결국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민주당은 버려야 됩니다. 오줌 싸는 인간한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경고하는 겁니다. 깝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너무 설쳐대고 다니고 있어요. 예.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를 만나려고 했는지까지 다 알고 있는데, 웬만하면 깝치고 다니지 마세요. 그분은, 그야말로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입니다. 아, 이게 보니까 말이죠. 특정인과 이권을 갖고 아주 결탁이 돼 있다는 소문이 아주, 무성합니다. 근데 누구 얘기했어요? 아, 누구 얘기 안 하더라도. 내가 어느 당 사람인지도 얘기 안 했어. 그래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노원병은 노회찬 의원이, 출마를 했던 게 결국은 야권 연대로 진보정당의 몫으로 그쪽을 양보를 했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이 출마를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럼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야권 쪽에다가 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 예. 그러면은 그 정통을 이은 정당이 지금 진보정의당인가요? 예, 진보정의당. 네, 진보정의당이 아닙니까? 예. 그럼 진보정의당에서 빨리 후보를 내서 야권 연대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이제 수순상 맞다라는 예. 얘기인데 예.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예. 부산은 사실 안철수 전 후보에게 안 나오려고 하면 압박을 해서라도 당신이 나오시오. 네. 그래서 당신 국회의원 돼가지고 정당을 만들든지 네. 민주당 입당을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일단 판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야권은 안철수, 문재인, 양도마차의 체제로 빨리 체제가 정비가 돼야 됩니다. 예. 그것이 이 박근혜 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 길이 지금 4월 재보선으로 열려 있는데 예. 이거를 안철수 전 후보 측에서도 미적거리고 민주당도 미적거린다면 정말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거죠. 예. 자, 이건 참 지금 이번 재보선이 좀 오랜만에 돌아오는 정치에 대한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뷰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참 세상이라는 게 참 정말 모르겠어요. 예. 사실 저는 4월 재보선은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봤거든요. 예. 이건 2월 박근혜 당선인이 취임을 하면은 원래대로 얘기를 한다면은 인기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바로 2달 후에 선거가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포나마나 새누리당이 압승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상적인 분석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박근혜 당선인의 그 인사 실패가 결국은 계속적으로 인기를 떨어뜨리고 게다가 지금 이미 총리 후보자 한 명은 이미 아웃되셨고 이동업 헌재 소장도 아웃되는데 그 과정에서 온갖 분탕질을 다 치는 바람에 물론 이명박 씨가 이제 쌓아놓은 변이긴 합니다만은 결국 덤터기는 박근혜 당선인이 쓰는 거거든요. 예. 게다가 지금 또 장관 후보자들도 아니나 다를까 옛날 이명박 씨 때 버금갈 정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네. 그래서 4월 재보선은 정말로 예측 불허의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내년 지방선거까지 박근혜가 실수 없이 가다가 결국에는 대승을 할 것이고 야당은 괴멸 수준으로 거의 붕괴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뒤에 이제 박근혜가 확실하게 전국 주도권을 쥐려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그 분석이 보십니까? 완전히 엉망 분석이 이미 돼버렸잖아요. 벌써. 아니 그렇게 하려면은 예. 지금 인기가 최고조에 도달을 해야 돼요. 예. 도달을 해야 되는데 최고조에 도달하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서 예.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네.
나라를 잘 영도하셔서 네. 박정희의 버금가는 예.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든다면 그거야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강의 기적은 전두환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네, 전두환이나 뭐 저기 박정희나 도찐 개찐이죠 뭐 사실은. 예. 근데 뭐 지금 단축 끼우고 있는 걸로 봐서는 글쎄 앞으로 갑자기 잘할 것이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그 반대로 예. 진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정권을 제대로 유지할 수나 있을까 예.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예. 국정원 직원 사건만 보더라도 이거는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저는 이건 부정선거라고 단언하고요. 네.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에게 힘이 실리는 거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저는 광의 뭐 광이야? 진정한 의미의 부정선거지. 전 단언합니다. 그렇죠. 뭐 미국에서 우리 CIA가 예. 댓글을 달았다면은 예. 정권 뒤집어졌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갖고 국민들 괴롭히는 순간 저는 아주 간지나게 비웃어줄 예정입니다. 예. 하여튼 이제 뭐 박근혜 당선인이 어떻다 손치더라도 하여튼 문재인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반성 시간 그만두고 네. 좀 지리멸렬하고 있는 민주당을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이제 지도해 나가야 될 때가 지금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권을 가져야 된다? 당권을 가지는 게 제일 좋죠. 사실 야권의 패배자는 우리가 이제 과거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 YS하고 붙어가지고 패배했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정동영 의원이 이제 MB한테 이명박한테 패배했고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이제 박근혜 후보한테 패배한 건데 예. 이 세 명의 패배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바로 문재인 전 후보입니다. 예. 그건 할 만큼 했다는 얘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보다도 표를 또 많이 받았고요. 더 많이 얻었죠. 예.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 죄서로 할 게 아니고 그런 기대를 지난번에 3% 차이로 졌으니까 3%를 더 채워서 다음에는 문재인 전 후보 본인이 나서든 안철수 전 후보가 나서든 제3의 인물이 나서든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네. 본인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후보밖에 없는데 예. 그 본인이 뒤로 지금 나서 있으니까 민주당이 지금 개판 운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전 후보가 빨리 결단을 내려서 예. 이제 당을 내가 앞장서서 끌고 나가겠다. 예. 그래서 내가 나중에 뭐 또 후보가 되는 것까지는 바라지는 않겠지만은 예. 여하튼 다음에 야권이 재집권을 할 수 있는 그 첫 초석을 예. 내가 열겠다. 예. 라고 하면서 당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됩니다. 여당이나 보수 언론, 심지어 황교안 같은 야당 안에서의 인사들의 저항과 반발과 회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아니 옛날 DJ가 네. 영국 갔다 와가지고 네. 댓글 사수한다고 했을 때 네.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까? DJ 앞뒤 바라보지 않고 바로 민주당에 있는 물론 저기 호남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다 빼와가지고 새정치 국민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그래서 떠나가지고. 당시에 그 한나라당 아니 그 신한국당에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은 새정치 국민회의가 아니라 헌정치 반상회의다. 하여튼 예.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려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정치 지도자가 리더십을 가지고 예. 끌고 나갈 때는 네. 좌우면에서는 안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지리멸렬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민주당은 지금 뭐 그 제왕적 권력을 타파하고 분권형 리더십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지지할 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지금 분권형 이런 것보다도 제왕적 리더십을 원하고 있는 상태예요. 분권은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안철수하고 문재인이 분권하면 돼요. 그렇지. 그렇게 네. 하면은 양도화처럼 가면은 국민들이 와 따라갑니다. 힘없는 사람들끼리 분권하느니. 그건 반상이에요. 예. 힘 있는 사람들이 뭐 삼두마차, 뭐 쌍두마차 그렇게 해서 가든지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낫지. 이게 진짜 정말
지금 이게 지지멸렬하게 리더십도 없이 이렇게 계속 가는 걸 갖고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고 또 그렇게 되면은 또 5년 내내 민주당은 사람이 없다 저쪽에는 아무개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민주당에서 정말 간판이 될 수 있는 유력 주자들 다 그냥 뒷전에 있어라. 니들은 찌그러져 있어라. 반성하라. 뭐 이렇게 나오면은 정말 김무성이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민주당이 문재인 전 후보에게 빨리 나와서 당을 지도해 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안철수 전 후보한테 가서 부산에 제발 좀 출마 좀 해. 예. 라고 지금 재촉을 해야 될 때입니다. 힘 있는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는 문화가 있어야 돼. 어디 그렇죠. 듣도 보도 못한 황종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이러고 누구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여튼 지금은 안철수와 문재인 두 사람이 이 야권을 지도하지 않으면은 네. 항상 휘말리게 돼 있어요. 예. 왜 실세들을 이게 사실 실세거든요. 예. 안철수 전 후보는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예. 이 많은 예. 지지자들을 끌고 있는 실세입니다. 지지자가 많으면 실세인 거예요. 박근혜가 왜 실세가 됐습니까? 선거에서 이기니까 실세된 거 아니에요.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장 훌륭한 자원. 야권이 문재인과 안철수 양도마처럼 나가면은 다음 선거는 하나만화예요, 사실은. 네. 이번에 지긴 졌지만은 진 것도 참 석연치는 많이 않지만은 여하튼 진 건 진 거니까. 부정선거로 진 거라니까. 나는 아주 단언하고 화건합니다. 아니 그렇게 예를 들어서 모든 언론이 TV 뉴스를 할 수 있는 15개 채널이 모두 한 목소리로 특정 후보 밀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국가정보요원이 또 국가치안기관이 확실하게 댓글이나 달고 말이야. 찬반이나 누르고. 여당 후보 밀어주고 이러면 지는 게 어렵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기는 것도 어렵고 야당이 이기는 것도 어렵고. 여하튼 다음 선거에서는 그런 온갖 언론 환경은 더 엄혹해집니다. 네. 이런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안철수, 문재인 양도마차로 야권이 리드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만간 여론조사가 실시될 거고요. 그러면 네. 차기 대통령 후보로 보나마나 문재인, 안철수가 1, 2위를 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대세를 몰고 가야 예. 박근혜 당선인도 함부로 못합니다. 예. 그렇지. 예. 아니 솔직히 이명박이가 지난 5년 동안에 두려워했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박근혜. 민주당이 아니야. 민주당이 아니고 박근혜였어. 왜냐면 박근혜가 힘이 있으니까. 힘을 또 세워주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어디 술 먹고 오줌 싸는 새끼나 이렇게 설치고 다니고 말이죠. 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빨리 문재인, 안철수를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 방송 혹시 들으신다면은 괜히 잔머리 굴려가지고 자기 몫이라도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해봤자 잘못하면은 다음 지방선거 총선 다 망하는 거예요. 꼴보기 싫더라도 문재인, 안철수 양도마차로 가는 것이 자기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혹시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음에 있다면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자고면하지 말고 빨리 문재인, 안철수 체제로 나가세요. 네. 그게 야권이 사는 길이고 두 사람이 전면에 나서면은 국민들의 지지도 다시 예라와 같이 폭발합니다. 두 사람도 두 사람이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민주당 내 모 인사들이 말이죠. 너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라. 너는 서울시장 후보 나가서 박원순 배제시켜라. 그런 쑥덕공론을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지금 또 민주당 내 보니까 말이죠. 모바일 투표를 없애려고 해요. 그러면 결국은 지들이 승산이 있다고 본 거야. 야, 이런 참 야바위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이해 안 돼요. 박원순 서울시장 만약에 배제시키고 내년 지방선거 한다? 이게 정말 참.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나와도 예. 박근혜가 정치를 잘하면은 네.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렵죠. 제가 박원순 시장이 필승카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원순 시장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렇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이 돼야 한다. 후보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하고는 달라요. 네. 예. 아니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호불호를 얘기 안 한다는 건 잘 알고 있고. 예. 저도 박원순 시장이
후보가 된다 손 치더라도 네. 박근혜가 정치를 잘한다면은 예. 당선이 어렵다라고 네. 보지만은 예. 그래도 야권에서 가장 그 당선 가능성이 높은 주자는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성공적으로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예. 또 큰 대가 없이 대가는커녕 네. 하는 일마다 칭찬 많이 받으면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을 괜히 배제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심이 당보다는 혹은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보다는 자기 자신의 영달을 밝히는 그런 대표적인 몰입의 정치인을 진행이 되는 거죠. 이 정치인들이 말이죠. 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뭔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인식, 그 착각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서울시장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정치인은 자기 확신이 없으면 정치 못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를 전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러나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그걸 남이 인정해 주는 건 다른 거거든요. 예. 남이 인정해 주는 것은 그야말로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네. 남이 인정해 주게 되는 건데 예. 그런 인정 과정을 거치기 싫으니까 네. 모바일 투표를 없앤다. 네. 이런 식으로 꼼수 부리기 시작하면은 네. 몰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군지 네. 모르겠지만. 예. 하여간 이 길거리에서 술 먹고 오줌 싸는 이런 정치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예. 술 먹고 오줌 싸는 분한테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상당히 그분이 좀 나쁜 일을 많이 한 것 같네요. 예. 김영민 교수가 어지간해서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남 욕을 안 해요. 제가 잘 웬만하면 특히 정치와 관련해서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기부의 도청 태입과 97년 대선 당시 극심했던 정경언 유착 파문, 이 사건을 처음부터 취재해온 이상호 기자와 함께 시시각각 그 변해가는 당시 전국을 반영한 삼성 측의 전방위 로비 실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안기부 X파일에서 명절 때 삼성의 떡값 전달 대상으로 거론됐던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7명의 명단과 그 액수가 노회찬 의원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이건희 회장이죠. 회장께서 전에 지시한 것이니까 작년에 3천 했는데 올해는 2천만 하죠. 우리 이름 모르는 애들 좀 주라고 하고. 관심을 모았던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그리고 홍석현 전 주미대사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MBC 이상호 기자와 김영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징역 6월에 형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유죄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드러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릅니까? 어디 감히 삼성을 건드리나. 아니 나보고 건이 할 상대가 아니. 영화 돈의 맛중에서 당신들은 절대 안 돼요 저한테. 알아요? 아유 찌질하셔가지고. 이들은 그냥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며 살아. Why don't you show me some respect? 미디어 협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 사무국장 조상훈입니다. 저희가 이 불편한 상식을 깨겠습니다. 대기업 광고에 의존하지 않는 TV 뉴스. 그 약속의 시작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 2월 28일까지입니다. 트루비전.kr이나 070-8613-1600으로 연락주세요. 자, 우리 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저 국민TV가 드디어 네. 좀 발기인 발기인과 예. 설립 동의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리고 이제 발기인하고 설립 동의자가 되려면은 20좌, 네. 그러니까 1좌에 5만 원이니까 20좌면은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을 이제 입금하신 분을 이제 저희가 발기인으로 모시는데. 네, 아니 시작하자마자 돈을 걷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발기인이 모여서 창립총회를 열어야 협동조합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발기인이 되려면은 100만 원 정도 내시는 것이 또 나름 또 저희가 세운 준칙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은 이 협동조합원이 되려면은 다 100만 원을 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가 또 발기인 모집을 해서 창립총회를 마치면 그때 이제 일반 조합원들을 모시는데요. 일반 조합원들은 이렇습니다. 10조하면은 50만 원이겠죠? 네. 5조하면은, 이제 25만 원. 그리고 2조하면은 10만 원. 1조하면은 5만 원. 그러니까 최소 1조 이상 이렇게, 출자금을 내시면은요, 협동조합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달, 시청료 비슷한 걸 좀 받습니다. 왜냐하면 시청료를 왜 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조합비 아닌가요? 조합비입니다. 네. 저희가 삼성으로부터 광고를 안 받는 TV 뉴스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려면은 제가 출자금만 갖고는 이 방송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월 10,000원 정도, 10,000원이 안 되는 돈으로 해서, 조합비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광고비 걱정 없이, 사실, 박근혜 정권 시대에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밖에 없을 TV 뉴스에다 누가 광고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근데 박근혜 정권을 꼭 얘기해서가 아니라. 예. 저는 정말로. 예. 기업으로부터 자유로운. 네. 그런 TV가 나온다면은. 예.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예. 큰 기여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박근혜 정권에게 비판적인 뉴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또 오해를 합니다. 박근혜만 까는 TV 뉴스냐? 아닙니다. 민주당도 잘못한 게 있으면은 비판을 하고. 그렇죠. 근데 민주당은 비판을 해도 뭐 이게 복수를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박근혜나 새누리당을 비판하면 반드시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타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박근혜를 비판하는 뉴스라고 저희가 이 통칭을 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네. 조합비로 운영되는 네. 그런 방송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박근혜 정권보다는 기업들이 더 무서워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은 재벌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IMF라든지 이런 많은 경기의 어려움을 거치면은 이 부가 집중되게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재벌이 등장하고 뭐 비슷한 게 등장했던 게 대공황이 지나고 나서 다 등장을 하거든요. 있는 사람들은 불경기가 좋습니다. 뭐 뭐든지 다 값도 폭락하고 하니까. 그래서 어느덧 1%가 99%를 지배하는 이런 사회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광고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자금 이외에 조합비를 매달 10,000원 정도 내주신다면 이런 기업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그래서 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그야말로 자유롭게 고발하고 이 고발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면은 그게 고쳐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쳐지면은 사회가 그만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10,000원이면은 뭐 커피 2잔 값 아닙니까? 그렇죠. 한 달에 그 정도 돈만 투자를 해서 우리 사회가 밝아질 수 있고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 수평적인 운동장이 돼서 국민의 어떤 총의가 모아지면은 권력이 교체될 수도 있는. 뭐 권력을 꼭 교체하자. 그런 거는 전 목표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국민 TV를 만드는 것은 물론 이제 권력 교체와 연관은 되죠. 권력 교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 반드시 뭐 민주당이나 야당으로 권력 교체를 하자 이런 의미보다는 국민이 마음에 안 들면은 언제든지 권력이 교체되는 이런 굉장히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그런 정치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건데 지금 이런 언론 구조라면요. 완전 기울어진 것도 이제 옛날에는 한 45도쯤 기울어졌는데 이제는 90도에 근접할 정도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새누리당이 다음에 또 집권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이 뒤집어볼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언론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물론 이제 언론 때문에 졌다 이런 얘기로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는데 아니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말이죠. 국정원이 경찰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편들고 언론이 올인을 해서 한쪽 후보를 돕는다. 못 이깁니다. 그거 어떻게 이겨요? 그 현실을 직시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론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길은 저는 바로 여러 가지 실천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TV 뉴스의 어떤 공정성 구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당신들이 뉴스 하나 만든다고 세상이 바뀌겠느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방송은 다릅니다. 방송은 지금 뭐 15개 뉴스 할 수 있는 TV 채널이 있다고 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잖아요. 똑같은 뉴스를 내잖아요. 15대 빵. 자, 그런데 여기서 전혀 색다른 공정 보도를 하는 언론이 나온다. 그러면 15대 1 같지만 결국 1대 1이 됩니다. 1대 1이 됩니다. 그렇죠. 한 달에 커피 2잔 값으로 건강한 언론,
공정한 TV 뉴스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다면은 세상을 바꾸고도 남음이 있고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뭘로 방송하느냐? 플랫폼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뭐 셋톱박스냐, 뭐 혹은 뭐 스마트 TV냐, 혹은 아니면 케이블 위성 IPTV로 진출하느냐, 여러 가지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플랫폼의 힘으로 세상이 바뀌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옛날엔 콘텐츠로 바뀌는 거예요. 지상파 채널이 있느냐 없느냐로 세상이 바뀌느냐 마느냐 했지만은 이제는 콘텐츠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낙고문 수가 팟캐스트로 그렇게 1000만이 듣는 방송이 됐고 또 그 싸이가 오로지 유튜브에 그 5분짜리 그 동영상 하나 올렸는데 세상을 바꿨지 않습니까? 이제는 플랫폼이 아니라 콘텐츠로 세상을 바꿉니다. 저희가 그런 뉴스를 만들게 되면은 바꾸는 콘텐츠를 만들 자신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력이 되시는 분들, 특히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발기인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100만 원입니다. 발기인이 끝나면은 네.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적극적으로. 네. 저는 여하튼 100만 조합원만 된다면은 예. 대한민국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도 건들지 못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뉴스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제가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가칭 국민 TV 저희가 이제 신문 광고를 냈어요. 며칠 전에. 네. 신문 광고 내면서 적당한 카피가 없나 쭉 살펴봤더니 5년 전이 뭡니까? 1988년. 그때 25년 전이 되겠군요. 한겨레 신문 창간될 때. 그 전에 87년 12월에 양김 씨가 합치면은 충분히 노태우를 이길 수 있었는데 결국 양김 씨 분열로 노태우가 당선되지 않습니까? 어부지리 효과로 이제 노태우가 당선되니까 많은 국민이 땅을 쳤습니다. 광주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이 어떤 대를 잇는 노태우가 당선되다니. 민주화운동 인사들이 그렇게 탄압받고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후예가 당선이 되다니 하면서 땅을 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한겨레 신문이 내세운 카피가 뭐냐면은 민주화는 한판 승부가 아닙니다. 한판의 승부로 끝나는 것이 민주화가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떤 그 달성하는 가치가 아니라 유지하는 가치다. 늘 싸워야 되는, 늘 달성해야 되는 가치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새롭더라고요. 이제 좌절과 분노를 털고 한겨레 신문 창간을 도와주십시오. 이 서브 카피까지. 이제 좌절과 분노를 털고 예. 국민 TV를 도와주십시오. 예, 좌절과 분노. 이거는 오늘의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멘붕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멘붕을 털고 저희 국민 TV를 밀어주십시오. 예. 여러분들의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예.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저희가 이제 임시로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트루비전 truevision.kr truevision.kr truevision.kr로 들어오시면은 상세한 또 가입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요. 세상을 바꾸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같은 팟캐스트도 하고 또 종이신문도 만들고 라디오도 하고 결국에는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한 시대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장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네. 언제나 볼 수 있는 네. 네, 그런 앱도 만들고 태블릿 PC에서도 볼 수 있고 네. 또 그리고 PC뿐만 아니라 스마트 TV 또 여력이 된다면 셋톱박스에서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TV 뉴스 텔레비전 수상기로 볼 수 있는 뉴스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예. 자, 서 대표님 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 텐데 이제는 좀 사건들이 많이 있으면은 예. 주 위회로도 늘리기도 하고 네. 바쁘긴 하지만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송이라면은 네. 언제든지 다가가는 예. 그런 정치 토크가 되겠습니다. truevision.kr 많이 또 들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